1과 1.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소단원 바탕 학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 핵심 개념 먼저 보는데요.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심미라고 합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고요. 심은 살필 심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름다움을 살펴서 찾는 것입니다. 심미적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상의 가치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깨닫는 행위나 그러한 깨달음의 결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심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감상하고 지각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의 신미성 한번 볼까요? 문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언어 예술입니다.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인 신미성. 그래서 문학을 읽으면서 신미성을 찾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 감상하는 것과 심미적 인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어요.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의 심미적인 인식,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느냐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난 심미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작품에 담긴 심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심미적 체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성찰, 반성하고 깨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 체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작가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경험이나 정서를 통해서 얻은 삶에 대한 심미적인 인상, 작가가 깨닫게 된 체험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야, 읽어라.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은 독자들은요, 작품에 담긴 작가의 심미적 인식과 체험을 이해하고 또 공유를 함으로써 자신과 삶의 세계를 심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올라가서 시에 담긴 작가의 심미적 인식과 체험을 알아보는 것은요. 봅시다. 대상의 가치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얻은 작가의 깨달음을 누구? 자, 작품 속에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리듬감, 운율, 비유와 상징, 그리고 시각, 촉각 등의 심상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서 심미적인 인식과 체험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언어의 아름다움까지 느끼게 합니다. 나태주의 풀꽃이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면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작가가 체험한 작은 것의 소중한 심미적 인식을 시로 형상화했습니다. 시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20쪽 들어가서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1년 볼게요. 보도플록 듬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쓴바귀꽃 이야기하지요.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을 지닌 보도블록 틈에서 피어났으니까요.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지만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꿋꿋이 살아가는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과 2년에서는 사물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3년과 4년 한번 볼까요? 6개월에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소외된 존재인 노점상 할머니를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실업자 아들을 지지해주는 어머니, 감동을 주는 사람이죠. 얘들이라 하면 안 되겠네. 3년과 4년은 인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 시의 화자가 드러나고 있지요. 말하는 사람.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힘을 준다라는 뜻인데요. 일상의 평범하고 사소한 대상에서 화자가 발견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화자, 나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면서 화자가 다시 걷게 만드는 힘, 원동력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시는요. 뭐뭐한,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 뭐뭐하는,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 뭐뭐하는,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 뭐뭐 하는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를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형성하지요. 하나 더. 이 존재들이 나를 멈추게 한다. 작고 소중한 존재들을 얘기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된 심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쓴바귀꽃, 제비,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라고 해서 주로 시각적인 심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27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단원 콕 짚고 들어가기. 잘못 눌렀다. 자, 제재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쓰기는 반출아니고요. 성격은 사색적입니다.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성찰적이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고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에요. 운율은 내재율입니다.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제재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주제입니다. 작고 나약한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사물, 1년과 2년 사람, 3년과 4년들이 주는 삶의 위안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입니다. 중심 소재를 나열하고 있지요. 그래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대상의 공통된 속성, 작고 보잘것없다. 하지만 꿋꿋하게 살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뭐뭐는 나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 하나 더 주제를 강조합니다. 다 눈으로 보는 것을 주로 하는 시각적 심상을 주로 사용하면서 화자가 나는이라고 나왔죠. 발견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시의 짜임은 총 5연으로 되어 있는데 나를 멈추게 하는 사물들, 나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힘을 얻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은요. 쓴바귀꽃 한 포기, 제비, 할머니, 어머니 이것들 통해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요. 화자, 한 번 더 나에게 삶의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전해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를 통해서 화자는 어떠한 심미적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나요? 깨달음을 보시면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작고 연약하지만 굳세게 살아가는 사물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힘을 준다. 그리고 위안을 얻는다. 그것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작가는 평범하고 사소한 대상들이 사실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작고 나약하지만 꿋꿋이 자라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삶의 위안을 준다.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미적 인식이 되겠죠. 운율을 한번 볼까요? 이 시의 운율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1년과 4연, 사물과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뭐 하는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라는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를 반복하면서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화자의 심미적인 인식과 체험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25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5쪽 보면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생명의 신비,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해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라고 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표현된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요.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가 되면서 일상에 있는 말을 교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 시인의 아버지가 딸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주변을 잘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는 아버지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특징은 건네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뭐 하라고 라고 반복하고 있죠. 볼까요? 뭐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평이한 일상어를 사용하고 주변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이 시인이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끝.